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보고 있었던 주도주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도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 주경야독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1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886포인트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시도를 한 끝에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0.88% 정도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장전에 설명드린 대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 박살나게 될 경우에 주도주의 순환매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업종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늘 가장 빨리 반등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락장 이후에 어떤 섹터가 빠르게 반등하는지에 따라서 그 섹터가 꾸준하게 더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장에서 힌트를 주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은 아직 끝난 테마가 아니니 반드시 주목하라 라는 어떤 일종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빠르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그동안 이제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시장 하락하다 보니 좋은 종목들도 주가가 빠지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보유 기간을 늘린다는 측면으로, 혹은 지금부터 추가 매수 등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이 이제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인 포지션보다는 적절하게 이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방식으로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끝났다. 뭐 에코프로, 기본적으로 뭐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자, 그리고 LNF 등등 양극재 쪽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극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자,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25년 실적 베이스죠. 맞아요? 지금 25년 실적 대비 PER이 몇 배야? 이 멀티플이 몇 배인지를 지금 시장에서 그래 15배 정도 줘야 돼. 혹은 13배 정도 줘야 돼. 라는 것들로 지금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23년도 올해 하반기 혹은 2분기 실적 하나만 놓고서 이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고성장주 같은 경우는 보통 1, 2년 후에 실적을 베이스로 PR이 10배인지 뭐 15배인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약간 과열 양상을 보였었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있다 하더라도 LNF는 지금 무려 지금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12배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뭐 양극재를 P에 12배 정도를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죠. 자,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지금 전기차 업종의 판매가 많이 저조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제가 항상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조선주도, 그리고 또 슈퍼사이클, 제2차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변압기 쪽도 중간중간 한 번씩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수주가 감소됐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이런 섹터 내에서도 가끔 이렇게 분기별로 반기별로 조금 주춤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쪽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국과의 경쟁이에요. 중국과 맞습니까? 중국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필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품질로서 테슬라를 지금까지 많이 썼지만 우리 중국 무슨 전기자동차 쓰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다 테슬라 씁니다. 혹은 뭐 현대차 거, 기아차 거 쓰시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중국의 지금 시장 침투를 잘 못해서 테슬라가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 딱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잘 해야 돼요. 테슬라도 가격을 인하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격 인하를 뭐 5번이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그 종류별로 모델 뭐 S라든가 모델 X 그리고 모델 3 이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지금 가격을 10번 정도 인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이제 배터리 가격도 인하가 되어야 되고 배터리 가격 인하에 따라서 양극재 쪽도 이제 가격이나 푸시를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제대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곧 무조건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저조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성숙기에 다다라서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우려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이번에 모델 S였죠. 모델 S와 X를 출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출시하면서 1만 달러 정도 가격을 인하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델 S와 X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고급 모델이죠. 그죠? 고급 모델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1만 달러 가격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천 몇백만 원씩 되니까 커 보이지만, 차량 가격이 일단 1억이 다 넘어요. 1억 5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가격 인하 기준으로 봤을 땐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이번에 신규 모델을 하나 출시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크게 보고 있는 게 뭐죠? 전기 픽업 트럭. 맞습니까? 이름 사이버 트럭이라고 일단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생산되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폰 뭐 16을 쓰는 시기에선 새롭게 출시되는 시기에서는 아이폰 15 모델을 완전 할인해 버리죠. 그죠? 왜냐면 신규 모델이 나오니까 그 전에 재고 처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서 기존의 이제 모델 S와 X의 가격을 좀 인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처리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업황이 마냥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올해 뭐 상반기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상반기만큼이나 높은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내년까지 좀 보게 된다면 상당한 또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2차 전지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지금 사이버 트럭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뭐 흥행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사전 예약이 15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50만 대 가량을 이미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좀 흥행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뭐 내년도에 생산이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업계에서는 내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전될 수 있는 게 테슬라 개별 이슈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LNF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이제 사이버 트랙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누가 공급한다? LNF가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확률이 높다.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LNF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만년 꼴등인 양극재 업체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우리 LNF 앞으로 호재 나올 것들 뭐라고 했죠? 대량 공급 체결 그죠? 지금까지 없었던
양극재 대량 공급 체결이 가능하다. 이건 누가 얘기했다? 회사 측이 얘기했다. 사측이 얘기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 측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연내 발표로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8월이 되든 9월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 발표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회사 측에서 이제 알아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연내 발표가 되게 되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이것도 언제 된다? 연내 발표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거기다가 코스피 이전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 측에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발표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그랬는데 코스피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유일하게 이야기했던 곳은 LNF였어요. LNF. 자, 근데 오늘 관련해서 또 공시가 하나가 나왔어요. 공시. 그래서 공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크게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NF 이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 있어요?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거는 당사는 상기 보도와 같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며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공시 예정일 언제? 9월 15일. 그래서 9월 15일까지도 관련해서 어느 예를 들어 구체적인 가이드가 잡히게 되면 다시 한번 공시를 하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이전 사실이다. 코스피 이전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자, 공매도 세력 죽는다. 그죠? 공매도 세력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쇼커버.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쇼커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도 거래량 대비 최소 지금 14%에서 18%를 오가는 공매도가 매일매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것에 따른 주가 상승도 같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비중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 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코스피 이전을 하면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 발표가 되고 대량 공급 체결, 회사 측이 뭐 누구랑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현대차든 뭐 테슬라든 누구라고 감안해 봅시다. 뭐 포드든 이런 곳들과 공급 체결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럼 주가가 팍팍팍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LNF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지금 호재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 사이버 트럭 양극재 이것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실적을 걱정할 일이 없고 내후년도는 더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좀 출시가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내후년 25년에 우리가 25년 실적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업사이즈로 더 열릴 예정이지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LNF 주식 선물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도달 상승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시겠지만 오늘 뭐 LNF만 올랐던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 역시나 뭐 대장주이기 때문에 8.9% 정도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 차트 딱 깨질 일보 직전에서 추세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또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면 LNF도 거의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요새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LNF보다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때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뭐 포드사와의 지금 양극재 설립, 양극재 이제 그 공급 공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율 중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또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조 원이 될지 뭐 또 수십조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또 해당되는 대량 공급 체제를 대량 공급 계약 공시를 또 아마 조만간에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 쪽으로 좀 많은 곳들이 좀 호재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리밸류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또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가격이 싼 LNF 위주로 보실 때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보시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LNF가 탑픽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이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공시, 하여튼 기다리는 공시가 벌써 3개나 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토대로 주가가 어디까지 레벨업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망가지면서 뭐 2차 전지를 뭐 막론하고 반도체 쪽도 작살났고, 그죠? 하다못해 변압기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작살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는 실적 보고 가야 된다. 그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베이스가 되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테마 재료에만 의존해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중간중간 급락하게 되면 차트가 다 깨지다 보니까 테마나 이런 재료 일정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고 되게 무던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면에서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삼양식품처럼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평가 종목은 없고 이렇게 성장이 계속 확인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주주 환원책까지 좋게 발표하고 예를 들어 주가 관리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결정한다든가 혹은 배당금을 앞으로 예를 들어 뭐 단기 순이익의 30% 정도를 준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가를 얼마든지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투자했었던 종목 중에 또 하나였는데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겠다. 앞으로 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을 할 것이고 앞으로 25년까지 어차피 이곳은 돈을 앞으로 많이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버는 만큼 그만큼 배당하겠다. 그리고 자사주도 300억 이상 매입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 당연 전량 소각을 할 예정이다. 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재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만년 2만 원에 머물렀었던 종목이 3만 원 주가까지도 치솟아서 올라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양극재와 이런 곳에서 가능할까라는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LNF 좀 많이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는 무시를 좀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또 최선 대표 쪽도 많이 지금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공시와 발표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지금 시장이 우리를 누른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믿고서 홀딩하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만 원을 깨지 않고 지금 22만 7천 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발표들을 토대로 주가가 다시 30만 원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